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가장 빠르게 만나는 글로벌 뉴스 분석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이주호입니다. 미국 증시가 연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대 지수가 지난 밤 사이에 모두 다 상승을 했고요. 또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다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이날 시장에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던 점은요. 그동안 시장의 강세를 주도해왔던 테슬라와 애플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강세를 보였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특히 경기 방어주를 중심으로 이제 다우지수를 끌어올리게 되면서 다우지수의 상승 탄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는 점, 이런 점들도 일종의 시장의 어떤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런 현상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날은 장중 움직임보다는 장 막판으로 가면 갈수록 움직임이 더 좋아졌었는데 장 초반에 나왔던 이제 경제 지표였었죠. 민간 고용이 별로 좋지 못하게 월가의 예상치를 대폭 하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시장 장 초반은 별로 좋지 못했지만 앤서니 파우치 박사가 이 백신 개발 중인 그 백신들 가운데 3상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좋다면 조기 승인도 가능하다라고 얘기한 것이 투자 심리를 굉장히 좋게 만들었던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종목별 움직임도 다양했었는데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모닝 530 글로벌 1부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자, 클로징벨 나옵니다.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혜진 컷 3대 지수 어떻게 마감됐을까요? 네, 현지 시간 2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한 채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의 8월 민간 고용 지표가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더 부진했음에도 이 전반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시장은 힘을 받은 모습이었는데요. 나스닥 지수가 이날 12,000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쳤고요. S&P 500 지수 역시 마감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문을 닫았습니다. 코카콜라가 이날 3% 넘게 오르면서 다우지수의 상승을 이끈 반면에 애플과 주식 분할 후 추가 상승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가 됐던 테슬라는 이날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최대 외부 주주로 유명한 영국계 자산운용사인 베일리 기포드가 보유하고 있던 테슬라의 지분을 줄였다고 보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경제 회복과 함께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됐던 고용 지표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ADP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8월 민간 부문 고용은 42만 8천 명 증가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집계한 시장 전망치였던 117만 명 증가에 반도 미치지 못한 셈인데요. ADP의 부대표는 8월 고용은 회복 둔화를 증명했다면서 고용 증가는 최소에 머물렀고 아직까지도 기업들은 코로나19 이전의 고용 수준에 가까이 다가서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8월 뉴욕시의 비즈니스 여건지수 역시 다시 위축세로 돌아선 모습이었는데요. 지난 7월에 1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지난 2월 이후 처음으로 확장 영역에 진입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위축 영역으로 돌아왔습니다. 다만 최근 다른 지표들의 개선 추세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날 발표된 제조업 PMI라든지 자동차 판매수 등이 좋았고요. 현지 시간 4일에 나올 비농업 고용 지표가 남아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기대감 역시 시장을 지지해줬는데요. 미국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의 파우치 박사는 현재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3상 임상시험 중간 결과가 압도적으로 긍정적일 경우에 임상시험을 빨리 끝내고 백신을 조기에 승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또 추가 부양책과 관련해서도 양측이 협상을 재개한 점이 부양책 도입에 대한 기대를 키워줘 시장을 지지해준 모습이었고요. 연준의 베이지북도 발표가 됐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전반적으로 좀 둔화가 되긴 했지만 회복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막판에 시장에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보시죠.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이날 29,000선을 넘어섰는데요. 1.6% 가까이 오르면서 29,100선에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보시죠.
이날 또 한 번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12,000선을 돌파했습니다. 1% 가까이 올랐고 12,056포인트에 거래 마친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1.5% 넘게 올랐고요. 3,580포인트에 거래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뤄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하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나타내며 장을 마쳤는데요. 상품 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상품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국제 유가입니다. WTI 가격이 지난 밤 사이에 크게 떨어졌습니다. 거의 3%가량 떨어지게 됐었는데 주간 원유 재고 데이터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휘발유 수요가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간 원유 재고 데이터가 나타난 순간부터 유가는 크게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휘발유 수요가 약화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정상화되지 않은 상태이죠. 그만큼 휘발유 수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에다가 허리케인까지 겹치면서 지난주 주간 원유 재고에서는 휘발유 수요가 상당히 약화됐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유가 하락을 부추기면서 지난 밤 사이에 현재 선물 시장에서도 2.7% 하락한 41.61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국제 금값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값은 사실 경제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날 발표됐던 이 제조업 지표에서 볼 수 있듯이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달러가 반등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금값은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값은 현재 선물 시장에서 1.5% 하락한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1949.3달러 수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달러 가치가 어느 정도 반등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큰 반등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93까지 올라간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는 0.3% 정도 올랐습니다. 92.65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이어서 금리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지난 밤 사이에도 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큰 폭의 하락은 아니었고 0.645%까지 내려간 채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까지 살펴봤고요.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부터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장혜진의 어떤 뉴스일까요? 네, 이날 장 막판쯤에 발표가 됐던 연준의 베이지북과 관련된 소식인데요. 연준에서 이 베이지북을 발표하면서 막판에 시장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과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을까요? 연준이 지난 8월 미국 경제가 확산세를 보였지만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여전히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우려로 성장세는 조금 둔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과 변동성 등은 미국 전역에서 좀 지속이 되고 있고 소비와 비즈니스 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다만 이 제조업과 관련해서는 최근 강한 성장세를 나타내는 지표들이 발표가 됐고 주택과 자동차에 대한 소비도 매우 긍정적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전역에서 경제 활동 또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소식을 덧붙였는데요. 이와 관련한 분석들은 앞으로 나오는 외신을 조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회복세는 둔화됐지만 여전히 경제가 이제 회복하려는 그런 신호를 보내고 있다라는 내용이어서 시장에 좀 힘을 실어준 모습이었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비율이 내년에는 100%를 넘어서게 될 것이라고 미국 의회 예산국이 발표를 했습니다. 만약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비율이 100%를 넘는다는 것은 미국의 GDP, 즉 미국이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서 생산해내는 재화보다도 부채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 경제보다 부채가 더 커지게 되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그 부채 비율을 한번 그 역사적 통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그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던 것은 1946년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을 치르게 되면서 막대한 채권을 찍어냈죠. 그러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이렇게 늘어났었는데 만약에 이번에 올해는 한 98% 정도 수준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것이 내년에 더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의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부채 비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나게 된 것은 너무 뻔한 이유죠. 첫 번째가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양책을 사용했기 때문이고 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세금을 감면해 주거나 아니면 세금을 지불하는 시간을 이연해 주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세금이 덜 들어왔습니다. 받은 돈은 더 적고
지출한 돈만 많아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이렇게 크게 늘어난 거고 그렇다면 이게 걱정해야 될 정도의 수준인가? 사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워낙 현재는 저금리죠. 게다가 연준은 장기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채를 늘린다고 하더라도 부담해야 될 이자 비용은 적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오르기 전에 경제가 정상화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세금이 거치면서 이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그런 현상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미국의 제약사 이노비오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현재 국제 백신 연구소가 국내에서 우리나라에서 이 제약사의 코로나19 백신 후보에 대한 임상 1상과 2상을 동시에 진행 중인 가운데 백신에 대한 과장 광고, 즉 허황된 보도들을 믿지 말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투자 리서치 기업인 머디워터스에서는 이노비오가 코로나19 백신 후보를 제조 생산할 능력이 현재 부족하다면서 올해 안에 100만 명분, 내년에는 1억 명분의 백신을 만들어내겠다라고 알려진 이 목표치에 근접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노비오가 국내 제약사인 진원생명과학과 VGXI사와 공급 협상을 이뤄냈을 때 나온 결정인데 하지만 지난 6월에 이노비오 측은 VGXI가 코로나19 백신을 대규모로 제조할 능력이 없다고 지적을 하면서 미국 펜실베니아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지적재산권을 모두 다시 넘겨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양사의 관계는 점차 소원해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지난 4월에는 유명 공매도 투자기관인 시트론 리서치에서도 코로나19 테마주로 분류된 이노비오에 대해서 공격하면서 냉소적인 투자 관점을 좀 비판을 했습니다. 이노비오는 다양한 질병에 대한 DNA 백신과 면역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데 사실 아직까지 치료제로 승인받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노비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연초 대비 상당히 많이 성장을 해온 이노비오, 앞으로의 흐름을 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온라인 스포츠 베팅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드래프트킹이라고 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 살아있는 농구의 전설이죠. 마이클 조던을 특별 고문으로 영입을 하고 여기에다가 마이클 조던조차도 이 기업에 대한 매력을 느껴서 지분 투자를 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지난 밤 사이에 드래프트킹의 주가는 크게 급등했습니다. 장중한 때 12%까지 오르기도 했고요. 마감 종가도 8에서 9% 정도로 급등을 했으니까 굉장히 좋은 그 호재거리를 작용했던 뉴스인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요. 일단 드래프트킹이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은 온라인 스포츠 베팅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스포츠 토토 정도를 떠올리면 될 것 같은데 물론 여기에 이렇게 이해해도 큰 무리는 없겠지만 훨씬 더 고차원적으로 이 게임이 운영이 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스타트업이 이제 그 과거에 6차례나 NBA의 챔피언을 따냈던 이 마이클 조던 살아있는 전설을 특별 고문으로 영입한 것인데요. 특히 마이클 조던은 이 기업의 이 사업 영역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면서 지분 투자를 또 직접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 시장의 호재거리로 작용을 했고요. 회사 측에서는 마이클 조던을 통해서 기업의 이 전략과 상품 개발, 마케팅 등의 도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는데 드래프트킹의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스펙 상장을 통해서 나스닥 시장에서 거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상장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터지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경기가 일제히 중단됐는데 스포츠 경기가 없으면 스포츠 토토, 온라인 베팅도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들도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고 하지만 그 이후에는 급격한 상승세를 타기 시작해서 올해만 수익률이 250%에 육박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사이 나왔던 여러 가지 글로벌 뉴스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